네, 다음 코너는 시장 시그널과 기업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다올투자증권의 일성웅 차장 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용 얼핏 보니까 원고 지금 들어왔는데 사랑의 배터리네요 또. 자, 김유정 아나운서, 네, 불러주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은 증권가, 특히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개장 전부터 시장에 관심 한몸에 받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 엔솔과 독일의 자동차 거인 기업이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무려 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추가 계약 소식을 공시로 전달했습니다. 공급 지역은 북미부터 유럽까지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 기간이 중요한데요. 2028년부터 2035년까지 무려 7년 4개월에 거쳐 장기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의 약 8%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으로 의미 역시 남다르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효제가 나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LG 엔솔 자체가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장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G 엔솔의 공시 소식이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께 형성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조금 더 깊게 함께 들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 역시 2030년까지 2차 전지의 글로벌 내 점유율을 25%까지 상향시키기 위해 무려 2,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2030 2차 전지 기술 로드맵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와 종목들의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이 대장주가 신고가를 써나가며 오늘은 1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양극재 업종 중 최초로 헝가리에 생산 공장을 만들었죠. 생산까지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 수주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전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의 캐즘만을 이야기했던 게 이전이라면 이제는 ESS와 로봇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저점 매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에코프로의 수급상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일주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 외국인 투자자 역시 함께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세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왜 현재 2차 전지를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 흐름과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함께 종목 분석해 보시죠. 자, 배터리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또 새로운 배터리가 나온 건 아닐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츠와의 계약은 총 금액만 2조 600억 이렇게 보면은 엄청 큰 것 같지만 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연간 3천억 정도면 뭐 없는 것보단 낫겠고 하지만 이렇게 광분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자, 뭐 배터리 업계에서는 아마도 그러겠죠. 전기차가 주요한 수요처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 뭐 일단 움직여야 되는 로봇들도 뭐 뭔가를 달고 가야 되니까 전선 달고서는 휴머노이드가 아닐 거고 그렇다고 뭐 1.5V짜리 배터리 뭐 한 200개 넣고 뭐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용량 자체가 전기차의 그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를 뭐 원하고 그쪽 시장이 열리기를 또 배터리 업계는 바랄 거고 이야기를 누군가가 많이 해주기를 원할 테지만 뭐 규모 자체는 일단 전기차가 제일 먼저니까 그죠? 자 근데 아직도 좀 어려울 텐데 주가는 자꾸 반응을 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기차 판매를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 LG 솔루션도 그렇고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가는 종목만 가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 쪽에서의 전기차 이게 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뭐 테슬라 쪽에서의 이 저가형 뭐 전기차에 대한 그 수주 이런 부분이면 시장도 크게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겠지만 이 벤츠의 이 전기차는 그냥 프리미엄 모델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모델 쪽으로의 LG에너솔루션이 이 배터리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벤츠 쪽에서 이 전기차 후속 모델에 대한 이 프리미엄 모델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이제 투자를 한다는 그것도 의미가 뭐 있는 거겠지만 이 지금 우리나라 뭐 삼성 SDI나 뭐 SK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뭐 테슬라 같은 이 전방 그 비슷한 이 전기차 기업 아니라 이 프리미엄 전기차 쪽으로의 납품에 대해서 많이 열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LG에너솔루션이 이 벤처와의 계약으로 LG에너솔루션이 먼저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벤츠는 LG에너솔루션 오랜 고객사죠. 몇십 년 된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 LG에너솔루션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LG에너솔루션 선택하겠지만 지금 현재 LG에너솔루션이 다른 이 배터리 기업들 대비해서는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는 저는 LG에너솔루션에 따로 이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기 계약이잖아요. 2035년까지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글로벌 이 전기차 기업들이 항상 생산할 때 가장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중간에 이제 어떤 공급 단절, 뭐 배터리나 이런 부품에 대해서 공급 단절을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LG에너솔루션이 약간의 우위에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고,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여러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그렇고 다른 이 그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점도 이 벤츠에서 LG에너솔루션 장기 계약을 맺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변화 부분으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한다, 이런 건 약간 좀 너무 좀 앞서 나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기술의 개발이나 뭐 에너지 밀도나 뭔가 혁신적인 내용이라면은 뭐지? 뭔가 많이 크게 달라지고 앞서 나가나? 이렇게 볼 텐데 좀 노멀한 내용이어서 그죠? 네,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확 치고 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애매하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수주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후속 이제 벤츠에서 후속 전기차 라인업 발표했을 때 LG엔솔의 배터리 탑재 비중이 얼마나 될지 뭐 이거 체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일단은 이제 유럽 지역이잖아요. 유럽 지역에서의 이 생산 거점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 또 이제 고출력 배터리에 대한 관련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돼야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주가가 뭐 10월, 11월 달에 그 좋았던 부분도 뭐 미국 쪽에서 구금에 대한 억류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가 좀 사그러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적이 좀 빨리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쪽 배터리가 아니죠. ESS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반영을 좀 빨리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기차에 대한 뭐 캐즘 얘기도 저도 하는 것도 좀 지겹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영향권은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2차 전지 배터리 아까 크게 말씀하셨듯이 뭐 로봇 또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에 의한 전력난은 이제 글로벌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를 얘기하지 말고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래서 판단합니다. 뭐 ESS를 이제 대안이 아니라 이제 뭐 그쪽도 어차피 뭐 당연히 성장 포인트가 주목이 되는 분야니까 2차 전지 배터리가 뭐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활로들이 좀 이제 확장되고 그런 신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LG에너솔루션이 하여튼 뭐 재료는 오늘 그렇게 나왔는데 당장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또 바로 이전 직전 고점인가요?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만 53만 원대인가요? 52만 7천 원. 거기 갈까요? 저는 갈 가능성이 뭐 실적도 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좀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를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 쪽에서의 기업들은 이제는 이제 한두 종목은 이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전체 종목들에 대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대형주 한 종목, 그리고 이 중소형주도 한 종목 정도는 조금씩 이제 포트에 좀 하나둘씩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담을 필요도 없겠고요.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반도체 또 이제 자동차 쪽에서의 종목들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이 산업도 밑에서 사야 된다라는 개념을 본다고 한다면 LG에는 솔루션 같은 종목은 이제 좀 관심을 조금씩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략은 매수로 정해 주셨고, 두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신고가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신고가는 아니고 이제 52주 고가, 1년 내에 뭐 가장 높은, 올해 그래도 이만 하반기에는 이렇게 회복이 됐고, 신고가는 뭐 과거 2023년도에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거기에 아직도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11만 원이니까 짜증나는 가격이죠. 뭐 최근에 신규로 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싸게 뭐 4만 원, 5만 원대 사셨으면 좋죠, 그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입장인데, 후자가 많으시리라고 믿고는 싶은데 어떨까요? 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물량들을 보시면은 사실 뭐 최근에 물량들은 이제 8만 원 라인대에서 10만 원 라인대가 많기는 합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물량 이제 분포도를 보시면 위에도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그 라인대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서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같은 날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왜 올라가는가, 사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장 초반부터 가장 올라온 것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뭐 헝가리에 대한 내용들도 저번 주에 다뤘다시피 좋은 내용들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어요. 앨범알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고, 네. 결국 앨범알이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리튬 가격이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양극재 쪽에 대한 기업들 올라가면은 에코프로비 올라가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함께 따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지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더디게 올라가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은 좀 그거를 맞추려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또 이제 이사를 한다. 이제 거래소 유가증권 이제 시장으로 코스피로 이제 네네. 이사를 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애초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움직였는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코스닥에서 시총 2위, 3위입니다. 그러면 1등이 이사를 가면 당연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급적인 요소들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사실은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상승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과하게 올라왔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 뭐 리튬이라든지 혹은 ESS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는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코스닥의 1등 섹터가 될 것인가? 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오기에는 사실 오늘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조금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매수를 한다면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에코프로도 복잡해요. 다 쪼개놔가지고 에코프로가 있고 지주사, 뭐 에코프로 BM 있고 에코프로 HN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뭐 에코프로 15조, 에코프로 BM이 또 15조, 에코프로 HN은 한 5천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4조 4천억이니까 토탈하면 한 35조 원이잖아요.
이게 밸류를 어디다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저도 매번 헷갈려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주가는 다 뽑아놨다가 지금 3년 동안 주가 흘렀잖아요. 아마 뭐 지쳐서 떨어져 나가, 나 손든 투자자들 다 나가고 새롭게 이제 머니 게임을 한번 해보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자, 복잡한 건 제가 계산할 건 아니고 전략 어떻게 가져갑니까? 전략은 사실 오늘 올라가는 거는 보내주시고요. 네.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혹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대안으로. 하여튼 교통 정리는 좀 잘하고 회사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했는데 뭐 맨날 뭐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잘하시기를. 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장 건전성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거래소로 이전해 간대요. 또 코스닥에는 껍데기만 또 다 남기고. 참 잘합시다. 네. 자, 일단은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죠. 김유정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오랜만에 이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상승하는 섹터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뷰티 섹터 안에서의 강자죠. APR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성과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PR의 특징이라면요. 온라인에서 잘 만든 마케팅으로 오프라인까지 손님을 연결시키는 이 투트랙 전략을 손에 꼽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10월에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 11월 말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모두 APR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1월 말을 보니까요. 아마존 스킨케어 분야 탑 100 안에 APR의 제품 무려 7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었고요. 온라인만 잘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얼타 뷰티에서도요, 이 독점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11월 4주차까지 함께 보니까 이 스킨케어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잠식하고 있던 상위권 시장을 이 국내 브랜드가 이례적으로 도전한 첫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증권가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출을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이 4분기에도 사상 최대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4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크게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미국 시장의 성과와 함께 APR,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그 예측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 역시 오랜만에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바로 양자이자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죠.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부양한다라는 기대감 속에 여러 섹터들이 함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 속에 오늘 양자,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핵심 이슈는 이 초전도체 테마의 재점화입니다. 이 현성 TNC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작용하는 고온 초전도체 이론을 공개했는데요. 이 MEL 이론 발표 속에 다시 한번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이 기관 투자자 역시 최근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신석그룹 자체가 전통적인 제조업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양자, ESS 같은 신사업까지 함께 꾀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단순한 테마로 봐야 할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 전망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APR과 신성 델타테크 나왔네요. APR부터 원래는 김신 팀장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모르죠. 또 이성훈 차장은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APR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APR은 거의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실적주, 실적주로 계속 좀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끌어올려왔고 APR도 그걸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보답을 많이 하면서 이 주가의 타당성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오늘도 오르는 부분도 그렇고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효과도 좋았었죠. 이제 프라임데이보다는 이 기간도 길고 할인 금액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행사라고 프라임데이보다 더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4분기 때 또 이제 몰렸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 4분기 실적 추정치가 또 증권사에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아요. 실적주. 그러니까 실적주로서 이제 증권사에서 높이고 주가도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많이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부분이 미국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거든요. 오프라인 쪽에서의 마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라인 매출보다는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마진이 많이 남는데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쪽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낮게 잡았어요. 미국의 온라인 쪽 매출이나 일본 쪽 오프라인보다도 이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평가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쪽 매장에 대한 매출이 그 전에 미국의 그 오프라인 편집샵에서의 매출에 대한 증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 APR의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그 든든한 어떤 그 구매층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R의 이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가 내년까지도 의심 없이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APR은 좀 주가 조정될 때마다 계속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4분기 때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 전에 4분기 영업이익을 1,000억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1,100억 이상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저는 주가 좀 덜 반영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오른 이후에 약간 좀 윗골이 달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기회 때 한번 좀 매수 관점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APR은 매수 전략으로 네. 가져가겠고. 자, 그다음에 또 어려운 기업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아무도 모르는 초전도체. 어려운 기업이죠. 어려운네. 예.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전도체라는 테마주죠, 사실은. 네. 앞서서는 실적주고 이 종목은 테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논문이 하나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논문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많이들 해요. 제가 문과여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논문을 공개를 했을 때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지만 다만 이를 상용화하기까지 시간은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때 논문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많이 하시지 못한 채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기대감을 만들고 기대감을 만들고 네. 쉽게 올라갔어요. 뭐 10배거 이상 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는 아직까지도 진행이 좀 잘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 종목 역시도 테마 종목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용화를 넘어서 일단 인정을 받느냐의 여부잖아요. 뭐 그죠. 이제 인정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뭐 우리는 논란이 됐는데 많았죠.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같은 사실 경우는 신성 델타테크가 투자한 회사죠. 뭐 이제 퀀텀 에너지 쪽이라고 연구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쪽이 아니라 네. 지금 초전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살아나요? 올까에 네.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한번 이미 실망감을 겪었던 섹터인 만큼 네.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투자하신 분들만 하십니다. 그 뜻은 이제 정말 이제 못 모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잘 이제 잃으실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 이런 종목군들 혹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일매일 종목군들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제 지금 증시 뭐 실적주도 많고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네. 왜 이런 변동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할까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투기죠, 투기. 어차피 다 모르는 거 그냥 주가만 올라가고 내가 끝에만 안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냥 수익만 창출하고 빨리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하지만 그 끝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전략은 관망입니다. 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죠? 정말 이제 그 끝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제 테마로 접근을 할 거면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 쪽들은 보통 연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 쪽들을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짚어봤고요. 뭐별 내용은 없네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정 아나운서 또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은 대박 수익 기대감 속에 급등하고 있는 제약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제약과 현대약품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대화제약도 2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젠백스로부터 아시아 4개국에 개발과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판권을 2,200억 원에 구매해 왔습니다. 이 병 자체가 진행성 핵상 마비에 대한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존의 삼성제약이 치매 치료제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려오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현대약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약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바르는 탈모약 삼상성공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 약이 3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제약사죠. 이탈리아의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와 함께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약인데요. 이미 현대약품이 이 약의 한국 상업화와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출시가 된다라면 획기적인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이 경구용 항암제가 중국 급여의약품에 신규 등재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리포락셀액이죠. 경구용 항암제가 이제 중국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매출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자 오늘 2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공통적인 제약 종목 세 종목의 이 상승의 배경은 이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정말 이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해도 가능할지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현대약품은 이미 막 닫아버렸네요. 문 닫았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버려가지고 자, 일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알테오젠인데 오늘 임시주총을 열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중소형 제약사 중에 현대약품 탈모약 풀어주시죠. 일단은 이 앞서서 지금 급등한 종목들 세 개 종목 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닫은 종목도 있고 기회가 추격 매수할 종목도 있겠지만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약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개별적인 종목들만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제약업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알테오젠도 뭐 있긴 하지만 이 대형 제약사들이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블랙버스터 신약이나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도체와 좀 비교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끌어줘야 다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랠리가 좀 지속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려고 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알테오젠이 물론 이제 코스피 이전에 대한 좋은 이슈도 있긴 하지만 특허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제약 쪽도 그렇고 바이오 쪽에서도 이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랠리가 된다라고 예사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알테오젠의 지난주에 그 급락에 대해서 받는 부분도 적고 이런 이 중소형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의해서만 간다고 한다면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이 산업 자체를 좋게 좀 전망을 지금 당장 하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거시적인 이 지표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좀 적극적인 투자, 이제 신약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야 제약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훈풍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약간 전략이 나올 게 없네요. 그냥 가격 제한폭이라서 이건 탈모약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그다음에 대화제약 일단은 두 개 다 하시려고요?
아, 네네. 네네. 김시현 팀장이 당황했어요. 제가 들어가세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뭐 개별적인 뉴스, 뭐 중국 쪽에서 등재 쪽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움직인 부분들이 이것도 24%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건 높은 것에서 잡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높은 데에서 잡으면 네.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약간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는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움직이는데 오늘도 올라갔고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붙으면서 올라온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은 오늘 상승한 부분들에서 절반 정도를 한번 그어보시면 됩니다. 그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홀딩에 대한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니다. 나는 이제 지금 사실 좀 기대가 많았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군들이 약간은 쉬어가는데 저는 오히려 이쪽을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있어요. 기회로?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기회. 아. 오히려 이제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사실 신규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려있는 종목군들이지만 좀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군들 쪽에 대한 관심을 옮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을 리가캠 가지고 바이오? 있어요. 리가캠 바이오도 리가캠 바이오는 관심 기업이네. 네, 관심 종목군으로 가지고 왔는데 네. 결국은 지금 수급적인 요인 플러스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대기업의 약간 이제 조금 흐름들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눌리는 흐름들인데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제자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조금 길게 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유효한데 그런데 왜 리가캠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가? ABL 바이오는 잘 움직였는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좀 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키 맞추기 차원 플러스로 내년 이제 파트너사들의 임상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종목군이 괜찮지 않을까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형 제약사들이 오르는데 그 재료를 달고 오릅니다만 설득력이 이렇게 막 강하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대형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를 이야기해 주셨고 이성웅 차장은 여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